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규제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아주 치밀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대한 설계도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거대한 계획을 총 5단계로 나눠서 아주 면밀하게 추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모두가 디지털 금융의 미래라고 굳게 믿었던 한 기술로부터의 아주 조용한 후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열쇠, 그 열쇠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밝혀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 지점,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향 전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2025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모든 관심은 각국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바로 CBDC에 온통 쏠려 있었죠. 그런데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국 정부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는 집을 맨 땅에서부터 힘들게 짓는 대신에 이미 시장에서 쌩쌩 달리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길들이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유럽은 미카, 즉 암호자산 시장법과 PSD2 결제 서비스 지침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은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으로 이 빠른 차에다가 규제라는 아주 강력한 운전대를 장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영리하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시간과 위험을 감소하는 대신에 이미 존재하는 혁신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로 끌어들이는 훨씬 더 빠르고 실용적인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럼 이제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 구조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아주 명확한 마감 시한이 딱 정해지면서 전체 암호화폐 산업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필터링,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금융의 최고 규제 기관인 유럽은행 감독청 EBA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듯이 2026년 3월 2일부로 모든 유예 기간은 끝이 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만약 당신에게 라이센스가 없다면 당신은 더 이상 돈을 만질 수 없다는 명백하고도 최종적인 최후 통첩인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PI 라이센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인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이 라이센스는 과거에 그냥 자산을 사고 파는 시장에 불과했던 암호화폐 기업을 유럽 전체 결제 시스템의 합법적인 일부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2026년 3월 2일이 딱 되면 암호화폐 회사들은 이 세 가지 운명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라이센스를 딱 쥐고 평소처럼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고객도 못 받고 마케팅도 못하는, 말 그대로 살아는 있지만 성장은 전혀 할 수 없는 좀비 모드에 들어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완전히 퇴출당하는 거죠. 이건 준비되지 않은 플레이어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걸러내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한 필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주요 플레이어들의 전략적인 선견지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OKX는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몰타로부터 이른바 패스포팅 권한,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유럽 28개국 전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쫓겨날 수많은 다른 거래소들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다 흡수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를 미리 선점한 것이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유럽과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신원이 있습니다. 금융 익명성의 시대가 빠르게 저물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의 감독관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사실상 미국 금융거래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중앙예탁기관 DTCC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새로운 표준은 바로 이 등록된 지갑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갑의 통제권, 즉 개인 키는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은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로백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짝을 이룹니다. 이건 뭐냐면 전통 금융세계를 위한 기술적인 안전장치이자 보험 정책 같은 겁니다. 한번 보내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블록체인의 거래 취소 불가라는 그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바로 이 기능 때문에 거대 기관들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안심하고 토큰화할 수 있게 되는 핵심 장치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극명한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던, 허가가 필요 없었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검증된 신원이 바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되는 허가 기반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럽은 라이센스라는 규제의 벽을 아주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있고요. 미국은 신원 확인이라는 통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딱 맞는 양쪽 절반인 셈이죠. 마치 유럽의 미카 교제라는 철도와 미국의 DTCC 결제 시스템이라는 철도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금융 고속도로에서 만나도록 설계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캔톤 네트워크 같은 기술이 이 두 개의 철도를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는 환승역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전 세계의 자본이 24시간 내내 단 1초의 지연도 없이 즉시 이동할 수 있는 단일 시스템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통합된 시스템의 심장부에는 두 가지, 절대로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첫째, 모든 참여자는 반드시 신원이 100%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거래는 반드시 허가된 기관을 거쳐야만 한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새로운 디지털 금융시대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진보되고 안전한 금융 고속도로가 건설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고속도로가 지금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 위를 달릴 자동차, 즉 사용자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완벽하게 구축된 시스템을 꽉 채울 수 있는 이미 수백만 명의 글로벌 사용자를 일일이 다 검증하고 이 새로운 금융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끝마친 주체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숫자 1750만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용자 수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까다로운 신원 확인, 즉 KYC를 모두 맞춰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들어갈 면허를 취득하고 미국의 표준인 등록된 지갑을 소유한 첫날부터 바로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준비된 사용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조각들이 파이네트워크와 정확하게 딱 맞춰집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이 거대한 계획의 완벽한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첫째, 미국이 요구하는 등록된 지갑 표준과 클로백 기능을 1750만 명이라는 검증된 사용자 기반으로 이미 충족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럽의 그 높은 규제 장벽은요, 이미 PI 라이선스를 획득한 파트너인 OKX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다리를 완벽하게 놓았죠. 그러니까 양 대륙의 가장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파이네트워크는 이미 준비된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외부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설계의 마지막 조각, 즉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소매 부분을 완성하는 사라진 인프라 그 자체인 셈입니다. 거대 기관들이 국가를 잇는 도매용 수도관을 건설했다면 파이는 그 수도관에 연결해서 모든 가정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백만 개의 수도꼭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2026년 이 거대한 규제의 초고속도로가 마침내 완공될 때 그 위를 달릴 막대한 교통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파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자동차 한 대가 아니에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첫날부터 가득 채울 준비가 된 각각 합법적인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운전하는 1750만 대의 거대한 차량 부대와 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구조 조정은 앞으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단순히 뛰어난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검증된 사람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아니라 디지털 신앙과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금융시대의 탄생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